여러분, 카드 수수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예.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했잖아요. 얼마를 인하했나 하면 0.3%를 인하했습니다. 물론 가격대에 따라 다 다르지만 말입니다. 가격대에 따라, 매출에 따라 다 다릅니다. 매출이 3억 이하일 경우에는 0.3%가 인하가 됐습니다. 실제 0.8%에서 0.5%가 됐으니까요. 3억에서 5억이면요 0.2%가 인하가 됐고요. 5억에서 10억이면 이게 얼마인가요? 0.15%가 인하가 됐네요. 예, 그리고 10억에서 30억이면 0.1%가 인하가 됐고요. 그런데 이 인하가 되고 나니까 0.3%든지 0.1%든지 인하가 되고 나니까 이게 카드사는 카드사대로 시끄럽고요. 예. 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고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한쪽으로 가면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덜 내면 어느 누군가는 더 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래야지 기업이 유지되거든요. 예, 기업이. 카드사라는 게 있잖아요. 7개 우리 전용 카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지금처럼 영위를 하려고 그러면 한쪽에서 낮춰주면 다른 한쪽에서는 어딘가는 올려야 되거든요. 그 올리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예, 자영업자 표구한다고 지금 카드 수수료 내린 거. 야,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예, 카드 수수료를 전 세계 어디에도요 민간 금융사의 서비스 요금을 쥐락펴락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민간 금융사의 어떤 서비스 요율을 쥐락펴락해요. 예, 이게 카드 수수료만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예, 뭐가 또 있을까요? 또 정부가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실손보험료. 실손보험료도 정부가 쥐락펴락합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맞아? 뭐 이런 이야기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통용이.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게 자본주의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내려버리니까요. 카드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카드사들은. 당연히 카드 수수료 사업은 적자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8년에 또 내렸습니다. 2018년에 또 내렸으니까 그동안 2013년에서 2015년까지는 5천억의 영업이익을 내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낮춰주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서 18년까지는 245억원의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2019년, 2020년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317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러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 사업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죠? 카드 사업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카드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카드사가 잘하는 거. 카드사가 잘하는 거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카드사가 잘하는 게 카드론이거든요. 카드론에서 많이 벌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수수료를 낮춰줘서 자영업자는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 카드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 거의 1억 장 넘게 발급이 되어 있으니까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은 서비스가 다 없어집니다. 무이자 할부 이런 거 없어집니다. 무이자 할부 실제로 말입니다. 무이자 할부의 가맹점 비중이 지금 2018년에 31%에서 2021년 올해 9월에 23.8%까지 떨어졌습니다. 67만 곳이 줄었어요. 67만 곳이. 무이자 혜택을 주는 곳이. 그러면 이게 무이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비자인 우리예요. 소비자인 국민입니다. 그럼 국민은 무이자 혜택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혜자카드라고 하죠. 혜자카드. 혜택이 많은 카드. 혜자카드가 단종이 막 되고 있다. 단종이. 올해 들어와서도 192개예요. 이게 12월 15일 기준입니다. 12월 15일.
그런데 저는요. 그래요. 뭐 혜택이 좀 줄어들고 무이자 할부가 좀 줄어든다. 이거요. 아, 뭐 그럴 수 있어. 뭐 그거야. 예. 자영업자들에게 더 좋은 수수료를 더 낮게 해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거 한번 볼까요? 바로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7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를 한번 보세요. 2021년 1월에 롯데카드만 하더라도 13.80%의 이자율이 15.43%, 15.43, 5.43이 아니에요. 15.43%예요. 최고 세율이 20%거든요. 20%에 근접해가죠. 여러분 수수료를 낮추면 카드론의 금리를 올립니다. 이거밖에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혜택도 줄이지만 금리를 올려요. 그런데 여러분 카드론 누가 빌리나요? 카드론 빌리는 사람이 누군가요? 서민입니다. 그중에는 자영업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영업자도. 수수료 꼴랑 0.3% 내려주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카드론 금리 1% 오릅니다. 저는 이게 아랫돌 빼서 뭐라 그래요? 윗돌 빼서 아랫돌 개기라고 하나요?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이거나 저거나.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카드 수수료 인하인데 카드론을 올리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카드 보세요. 9.61%였던 우리 카드 올 1월에 금리가 카드론이 9월에 12.85가 됐어요. 12.85. 제가 진짜 이거를 보면 도둑이죠. 그죠? 도둑이에요. 아니 9.61%의 금리가 어느 날 갑자기 12.85%가 됐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3% 넘게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나마 낮춘 것은요 신한하고 삼성입니다. 신한하고 삼성. 삼성은 14.71%에서 12.93%로 낮췄고요. 신한은 13.21%에서 11.46%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 올릴 수밖에. 9월달까지니까. 카드 수수료를 올리면, 카드 수수료를 내리면 다 올립니다. 전부 다. 카드로는. 국민도 올렸잖아요. 현대도 올렸잖아요. 보시다시피 국민 같은 경우도 12.73%에서 13.50%로 올렸고요. 현대도 12.25%에서 39%로 올렸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앞에서 보면 아이고 자영업자들 0.3% 카드 수수료 낮춰준다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로 가보면요. 카드론 올리고 자영업자들이 돈 빌린 거거든. 더 많이 올려요. 더 많이. 그럼 더 충격이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 인터넷으로 지금 판매하잖아. 통신 판매하잖아요. 통신 판매 수수료 더 올라갑니다. 통신 판매 수수료를 여기 적용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말입니다. 참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큰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정정당당이라는 게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카드론 한번 보세요. 카드론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34조 887억 원입니다. 34조예요. 이거 누가 빌렸겠냐고요. 서민 자영업자입니다. 그야말로 폭발할 듯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요. 정확히 꿰뚫어 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 꿰뚫어 볼 필요가. 이게 한쪽에서 카드 수수료를 내린다고 해서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다른 쪽에서 카드 혜택을 줄인다든가 혹은 카드론의 수수료를 올린다든가 이런 쪽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표리부동이란 말을 들으면 극과 속이 다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카드 다 가지고 계시죠? 한두 개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연회비도 나갈 거예요. 이제 연회비도. 그동안 연회비는 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연회비도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부담은요 다 우리에게 옵니다. 기업은 어떻게 하든 살려고 발버둥 칠 거고요. 예, 그 속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또 생존할까 발버둥 칠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이깁니다. 기업이 이깁니다. 그럼 결국 말입니다. 카드 수수료를 낮췄지만 부담은 우리 모두가 진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성정결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의사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